제가 차정숙인데요. 분명 면접 탈락 통보를 들었던 정숙이 구산병원 전공의로 합격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원자들이 포기하면서 유일한 후보인 정숙이 합격했던 것이었죠. 아, 저 교수님 저는 레지던트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숙은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됐고 직장 동료들과 인사하는데요. 이도겸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채윤이고요. 95년생이에요. 저는 차정숙이에요. 저도 95 학번이랍니다. 원만하게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는데 나 때는 말이지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2주 내내 풀당에다가 1년 차는 갑분싸. 요즘 이럴 때 갑분싸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갑분싸네요. 그때 헐인가? 헐. 정숙이 오는 줄 몰랐던 승희가 식겁합니다. 최 교수는 연차란 몰랐겠네. 차정수 선생. 화들짝 놀란 건 정숙이 불합격한 줄 알았던 인호도 마찬가지였는데 나도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 나보다 놀랐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두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놓고 언성을 높이지요. 나 오래 못 기다려. 그 무렵 구산병원 간담체외과 과장으로 로이킴이 부임하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정수. 아이고 과장님 와 계셨네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서인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로이킴 벌립니다. 인호는 아내가 전공의 과정을 포기하게끔 겁을 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환자분의 선택을 응원하고 싶긴 합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정숙과 부부관계라는 걸 숨겨달라고 부탁하는데 왜요? 본인이 가장 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정숙은 VIP 오창규한테 수술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요. 교수님이 직접 설명을 다 하러 오시고. 아, 제가 교수가 아니고 전공이 1년 차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아니 뭐 이런 조물하게 때 설명을 듣게. 산전수전 다 겪은 정숙은 주눅들긴커녕 능숙하게 창피를 주죠. 사장님, 금식은 하셨을까요? 회장님이십니다. 내시경 많이 아픈가? 근데 아저씨 같은 경우는 수면 내시경이어서. 이봐. 네, 회장님. 아니야. 그 무렵 과장님, 어떻게 지도 교수인 저도 모르게 합격시킬 수가 있으세요?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같이 늙어간 처지. 외과에 파견 나갔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임신으로 퇴직했고 나이가 참 정말. 결국 가정의학과에서 가족이 있는 외과로 파견 가게 된 정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개의치 않고 정숙은 최선을 다해 외과 업무에 임하는데 외과 당직 교수님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네.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지. 다 같이 먹어도 돼. 안 돼. 당장 몸은 힘들었어도 정숙은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꼈고 정민아, 엄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해. 엄마의 건강을 염려했던 아들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요. 고마워, 우리 아들. 사랑해. 당일 퇴근하던 정숙은 이제야 만나네요. 로이킴과 마주치는데요. 여기 웬일이세요? 오늘 이 병원에 첫 출근했거든요. 정숙도 로이킴에게 가족관계를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는 한편 남편분이 찾아오셔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로이킴이 돌발 질문을 날리고 근데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이혼하실 줄 알았어요. 건강 회복되면요. 선생님 결혼 안 하셨죠? 네. 왜 안 하셨어요? 자신 없어서요.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로이킴은 자신이 입양하라고 밝히는데 저 미국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입양됐거든요. 갑분싸. 라고 말하면 여자들이 많이 넘어와요. 넘어올 뻔했죠. 농담인지 진담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정숙의 고단한 하루는 끝나지 않았고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수험생인 자식 좀 챙기라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대는데 엄마, 오빠랑 나 왜 차별해? 미대 입시를 준비 중인 서희랑이 엄마한테 불만을 늘어놓는데요. 남들은 고3 자식 뒷바라지한다고 다리도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네가 고3이지 내가 고3이야? 너 좋으라고 하는 대학 공부에 왜 엄마 인생이 당연하다는 거야? 끝까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랑은 우리 엄마 이제 라이딩 못 해준대. 택시 타고 다녀야 돼. 난 한국 들어와서 쭉 그랬음. 은서야. 미술학원에서 만났던 최승희의 딸 최은서와 친구 사이였죠. 학원 친구. 엄마가 일하게 돼서 너무 짜증난대. 우리 딸은 이렇게 엄마 이해해 주는데.
정신승리 쩌네. 그 무렵 귀가한 인호는 아내가 전공의 과정을 받는 걸 극구 반대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해?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찔리는 게 많은 인호는 그럼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마지못해 허락해줍니다. 대신 병원에서 아는 척 하지 마. 도와달란 말도 하지 마. 특별 대우 같은 거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마. 당신 철저하게 신입 레지던트로 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일 회진 늦지 마. 피곤했던 정숙은 늦잠을 자고 말았고 저기 여보, 나 좀 태워다 주면 안 될까? 안 돼. 심지어 앞실은 인호가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 굿모닝. 당일 회진을 앞두고 인호는 준비가 미흡했던 아들한테 호통치는데 직장 MRI 없어? 연이어 정숙한테 기습 질문을 하더니 CRM이 뭐지? CRM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지요. 그렇게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환자 치료 플랜을 결정할 수 있겠나? 너는 회진 준비를 그따위로 해놓고 잠이 어디? 일에 관해선 철저한 전공의 3년차 전설아가 매몰차게 정민을 혼내는데 내일 아침 회진 때 또 오늘처럼 버벅대거나 헛소리하면 내 손에 죽는다. 그때 화이팅. 아들을 달래주려던 정숙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저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아줌마? 너는 어디 아줌마 안 되나 보자. 어떤 놈이랑 결혼할지 아주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야 아주. 회식이요? 새로 오신 노이 교수도 있고 레지던트를 또 새로 왔으니까 당일 외과 과장 윤태식이 환영회 겸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는데 그런데 오늘 아주 마시고 죽자는 기세로 회식이 시작되고 아줌마 술꾼이네 술꾼이야. 오랜만에 일하고 한잔하는 정숙도 들뜨는데 많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지금까지 교수님 취하신 모습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아요.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는 게 내 신조라서. 동료들은 인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내한테 간을 못 떼어준 줄 알았습니다. 부럽다. 사모님이 진짜 좋으시겠어요. 분이 웃긴 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가지고. 아줌마 여기 맥주 2병 더 주세요. 난처해진 인호는 아내를 집에 보내려 하는데 지금 술이 꽈라라해가지고 새로운 교수하고 시시덕거리질 않나. 사람들 얘기하는데 뭐 난데없이 미친 사람 마냥 구사대기가지고 분위기 싸게 만들지 않나. 너는 그 꼴을 보고도 왜 그러시는 말이 나왔네. 좀 취한 거 같으니까 실수 안 하게 네가 눈치껏 챙겨. 예. 그런데 두 사람이 모자 관계인 걸 모르는 소라가 왠지 못마땅해 보이고 야 서정민, 판 비웠잖아. 고기 구워야지 뭐해. 아니 선생님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직접 구워 드시지 왜 우리 저기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구울게. 근데 차 선생은 일을 안 하는 동안 전업 주무셨나요? 대뜸 정숙의 남편이 화두에 오르는데 남편이요? 죽었어요. 상상도 못한 폭탄 발언이 터집니다. 정민아! 정말 다행히 다들 정신없어서 정숙이 실수한 줄 몰랐습니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 아주 그냥 한참 됐어요. 가끔씩 생각나시겠네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스스로 미망인을 차처했던 정숙이 회식을 즐기는데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왕년에 잘나갔던 댄스 가수였는지 관객 호응을 이끌어내는 솜씨가 장난 아니었죠. 회식을 주도했던 정숙은 남편이 외면해서 따로 귀가해야 했는데요. 저 교수님,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타세요. 정말요? 못내 서운했던 정숙이 로이킴과 동승해버립니다.
음주운전 아닙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런데 어쭈? 병원에서 선배씨 여긴 아니거든? 사실 서정민과 전소라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대로 있어. 그 무렵 정숙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 주치의 로이킴과 유대가 깊어지는데요. 로이킴은 아내에 대한 존중은커녕 무심하기까지 한 인호와 함께 사는 이유를 묻죠. 우리 남편 정도면 최악은 아니랍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가 평생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뜨겁게 사랑하진 않더라도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벌써 늙었어? 최소한 존중은 해야 하잖아요. 한편 인호는 잠들 수 없었고 남편이요? 죽었어요.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정신이 나갔구만. 정신이 나갔어. 귀가한 정숙은 가슴 한켠에 뜨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느낌인데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딸한테 엄마의 꿈을 응원해달라고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도 언젠가 너희를 떠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한 번쯤은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 지금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너희들의 응원과 지지야. 사랑해. 이튿날 출근한 정숙은 아들의 끼니를 챙겨주는데요. 뭐야, 김밥이네? 때마침 들어온 소라가 사 왔는데요. 김밥을 홀라당 빼앗아 먹어버리지요. 선생님 좀 드실래요? 선생님, 빨리 드세요. 야, 맛있다. 맛있는데 밥이 너무 질다. 한편 곽예심이 새로운 가사도우미한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깐깐하게 구는데요. 저는 못하겠으니까 며느님 모셔다가 다시 시키세요. 오늘부로 그만두니까. 저기 아주.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푸념까지 들었던 정숙이 무심코 처방을 내리는데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죽을 뻔하자 소라는 화가 치밀었죠. 마음대로 생각해서 처방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요. 네. 저 1년차한테 너무 뭐라고 좀 하지 마. 소라는 정민의 엉덩이를 만졌던 정숙한테 사적인 감정도 있었고 그거야 그냥 내가 아들 같으니까 그런 거지.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야, 중년 아저씨가 어린 여자의 성추행하면서 씨부리는 변명 중 하나가 우리 딸 같아서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너는. 그 무렵 정숙의 엄마 오덕래는 몸에 이상한 반점이 나서 딸 친구의 병원에 들렀죠.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정숙이한테는 얘기하지 말어. 안 그래도 한창 정신 없을 텐데. 한편 최승희는 로이킴과 사이좋게 김밥을 나눠 먹는 차정숙을 주시합니다. 정말 맛있겠다. 선생님, 제가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오후 진료를 보던 정숙은 사사건건 정민한테 도움을 청하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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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정민아,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빨리 말해봐. 빨리 좀 와봐. 당신 의사 맞아! 빨리 수술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본인 업무도 바쁜데 엄마한테까지 시달렸던 정민이 짜증을 내지요. 아니 의대 다닐 때 공부 잘했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야! 나는 너 10달을 뱃속에 품고 다니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와가지고 너 고작 요 며칠 나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엄마를 무시하냐? 네가 아들이야? 미안했던 정민이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진작 가르쳐 줄 것이지. 그 무렵 당장 항암 치료가 시급한 범죄자가 입원할 예정인데 근데 죄명이 뭐야? 살인입니다.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받았답니다. 주치의가 누구지? 접니다. 주치의인 정숙이 치료를 받게끔 설득해야 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기본이고 결과가 좋아야겠지. 하지만 아무리 간곡히 설득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직후 정숙은 소란을 피우는 VIP 오창규의 병실에 들르는데요. 대변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말에 난동을 부렸던 것이었고 당장 나가서 병원장 데려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된 창규가 절망하죠. 새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정숙이 응급 호출에 응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하지만 당장 환자한테 필요한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고 아우 어떡하죠?
전 아직 자신이 없는데. 결국 정숙은 남편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보. 세요? 여보세요? 아 왜? 아무래도 교수님이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신이 부른다고 응급실에 나타나면 얼마나 그림이 이상해지는지 알아? 숨 넘어가기 직전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초강수를 두지요. 지금 안 오면 당신하고 내 관계 병원에 다 까불고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아. 교수님 여기요 여기. 하지만 정작 인호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는데요. 교수님이 왜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못 이기는 척 삽관을 지시하는데 마무리해봐. 소라는 아주 능숙하게 관을 삽입하더니 순식간에 봉합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침해보세요, 기침. 드레싱 꼼꼼하게 하고 1년 차가 부른다고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겠니? 그런데 아까 전 통화를 엿들었던 간호사가 인호와 정숙의 사이를 의심합니다. 바보라는데 둘이 뭐 있나? 위기를 넘긴 정숙은 수갑 때문에 손목을 다쳤던 암 환자를 돌보는데 내 죄명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환자는 목숨으로 죗값을 치를 테니 아무 조치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 무렵 오창규는 이딴 병원에서 수술 못 받겠다며 소란을 피워댔지요. 미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실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 됐으니까 나가. 씁쓸하게 병실을 나선 정숙은 환자 상태를 체크 중인 로이킴과 마주치는데요. 제 환자 중에 치료를 안 받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로이킴은 설득해낼 수 있을 거라며 정숙을 응원합니다. 다음날 로이킴은 한 보육원을 찾았는데 이곳 보육원에서 김우연이란 이름으로 생활했던 로이킴이 미국으로 입양된 듯 하지요. 참,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은 하셨나요? 한편 승희는 인호에게 로이킴에 관해 물어보는데요. 여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얼굴이 잘생겼나? 농담해? 헤드에 금이 갔나? 요새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를 모르는 정숙은 최은서의 엄마도 가정의학과 의사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어머 세상에. 엄마 병원은 어디셔? 호구조사 그만하시고요. 근데 아빠는 어딨어? 아빠 스크린 골프장. 요즘 스크린 골프장에 불륜의 온상이라던데.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찌. 600만 원에 달하는 명품 팔찌 구입 영수증을 발견하고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대? 한두 푼짜리가 아니던데.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긴 인호가 하여간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야 선수. 당신 곧 생일이잖아. 아내의 생일 선물을 미리 산 거라고 둘러대는데 2달이나 남았는데? 오랜만에 생색집 내려고 미리 샀더만 진짜. 팔찌 어딨어? 어차피 알게 된 거 그냥 주면 안 돼? 안 돼. 그거 저기 교수실에 있어 지금. 세상 기쁜 정숙이 남편을 챙깁니다. 그런데 정숙은 오랫동안 아내를 챙긴 적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변한 게 이상한 눈치였고 당신 왜 승희 얘기 안 했어? 언제 묻나 했다. 뭐 듣기 좋은 얘기라고 그걸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니. 인호는 아내를 챙기면서 어물쩍 넘어가지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손님? 아닙니다. 결국 인호는 다음날 똑같은 팔찌를 구매합니다. 12개월 할부. 네, 알겠습니다. 내 방에 무슨 일이죠? 그리고 승희를 찾아간 정숙은 과거 인호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걸 사과하는데 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니? 뭐 그렇게라도 사과해서 네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걸로 된 거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인호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승희는 친근하게 구는 정숙을 경계하지요. 내가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순 없잖니? 직후 정숙은 오창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호출을 받았고 물 보셨어요? 재소금 준비 안 하고. 네. 지시대로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는데 하나, 둘, 샷.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혼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그때 비켜. 하나. 정숙은 본인 생일 선물인 줄 알았던 팔찌를 승희가 찬 걸 보고 샷. 선생님 정신 차려보세요. 선생님. 서 선생님. 과연 닥
닥터 차정숙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15일 JTBC에서 방영된 닥터 차정숙은 20년차 가정주부 차정숙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접었던 의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인공 차정숙 역을 맡은 엄정화의 정말 오랜만에 TV 드라마 복귀작으로 스카이캐슬의 차민혁과 아주 흡사한 서인호란 캐릭터로 분한 김병철과의 실제 부부 같은 연기 호흡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3, 4화는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된 차정숙의 고군분투기가 정말 재밌었는데요. 인호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던 팔찌를 찬 승희를 본 정숙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또 다음 화엔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닥터 차정숙 본방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선생님 좀 주실래요? everything. It was too dark.